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코스닥만 4% 빠지고 코스피는 1.7%인가 빠졌죠. 1.78% 빠졌습니다. 야, 이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작년 10월장 이후로 또 한 번의 큰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제 관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관종을 보면 좀 상황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장고랑 똑같을 거예요. 뭐 관종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특이점 있는 종목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매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제가 지우지 않고 그냥 냅둬 놓은 거죠. 근데 이런 특이점이 왔던 모든 종목들도 보다시피 등락률이 뭐 많게는 10 몇 프로 빠졌고 적게는 5% 이상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게 빠졌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 빠진 거고, 큰 폭으로 빠졌으면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마이너스 4% 빠지면 통상적으로 평균 7% 이상 개별 종목들은 나갔다,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참담한 결과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저는 비중을 좀 줄여 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손실을 또 최소화하는데 방어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여기서 시장이 계속 빠지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현재로서는 빠진 이유가 이제는 좀 분명해졌어요. 오늘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미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미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참 이 자리도 상한가가 나오기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이 위치 자체가 추세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질질 끌다가 질질 한 달 정도 좀 끌어주다가 계속 이 저항들을 뚫고 오늘 정말 기약 뭐라고 하죠? 예,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뚫고 올라가 상한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상한가의 의미가 이제 반일 감정에 의해서, 불매운동에 의해서 모나미가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하락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발생하면 반대로 오르는 종목이 모나미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수급이 모나미 쪽으로 다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하락 이유를 좀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이제 일본과의 무역 경쟁으로,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전 정확하게는 그냥 일본의 그 경제 제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쪽으로 어떤 전쟁을 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그 뭐죠?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는, 얘네가 반도체 걸었으면 우리도 뭔가 걸어서 얘네한테 직접적인 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그 일본차 탄 게 부끄럽다고 이제 때려 부시는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만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불매운동 관련주인 모나미, 사실 모나미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모나미라는 회사가 이게 그냥 펜시 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올라가봤자 이게 불매운동을 해서 뭐 그 효과를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게, 그죠? 모나미란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볼펜이.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이거 말고 후성 같은 게 오르면은 이해가 되죠. 우리 후성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오르면은 어떤 뭐랄까 산업 기반의 어떤 주식 회사가 오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만, 사실 모나미는 굉장히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펜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실제적인 매출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산업 기반 발전에 별로 영향이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더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나 대책이 안 보인다라는 거겠죠. 네, 좀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증시 이제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수출 품목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부품을 정말 잘 만들긴 만드나 봐요. 이런 거를 압박을 줄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 속에서 증시가 반등을 주면서 막 올라간다라는 거 기대하기가 정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물린 상황들이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종목이 쭉 내려가고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때 탈출하는 방법. 일단은 제가 경험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경험상으로 증시가 하락해서 밀린 종목들 있잖아요. 증시가 반등을 준다고 해도 얘네가 큰 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종목 대다수의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내일 증시가 반등했어요. 그러면은 잠깐의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타 세력 때문에 이게 뭐 다시 회복을 해서 뭐 제자리로 가고 그런 상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물리면 그 자체가 희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10월부터 주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이때 회복해서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종목 계속 밑에 눌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반등이 좀 나왔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걸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또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도 상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어떤 확신,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조차도 기대한다는 거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때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락했을 때 명분이 없었어요. 왜 떨어지는가? 왜 하락하는가?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지네끼리 빠졌어요. 뭔가 지들만의 정보는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하락은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감 때문에 오늘 단번에 4%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고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이게 빠졌는데 그냥 주식하지 말아야지. 그게 답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렸으니까 물린 사람들 때문에 물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국이나 상황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타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반도체 테마가 잡혀갖고 한 번은 기대를 했었지만 그것조차도 주가가 2%나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 이 상승 추세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때도 약간 그런 상황에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이제 태클이 제대로 걸려버린 거죠. 여기서 쐐기를 박았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정말 힘들어진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월달 이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달 이후로는 정말 이게 5월 이후 반등도 아니었어요. 이때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또 15%가 빠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10월장 작년 10월에 또 마찬가지로 이 각도가 이탈하면서 15%가 빠지니까 단기간에 15%가 빠지니까 또 추가적으로 15%가 빠졌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15%가 반등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지금도 단기간에 내려박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추가타 하락은 얼마든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여기서 막 수급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이제 전업투자자반 거기 카톡 제가 내용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하는지 얘기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단타 치려고. 이제 주식의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주가가 급속도로 빠지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거는 주식의 불변의 법칙이죠. 자, 빠지면 반등이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면 반등이 나와요. 급속도로 빠지면 반등이 나오고, 이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급속도로 빠졌으니까 한 번 더 빠지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1%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서 장중에 들어오는 수급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도 단타 친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인들도 그렇고 다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단타 치는 장세에서 우리가 잠깐 수급 들어오고 반등 나온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깨진 이상, 이렇게 쭉 빠진 이상, 종가까지 마무리해버린 이상, 이 가격이 다시 회복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단타를 대응하겠다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영역이라서 영역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시총이 좋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그런 종목을 건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이미 깨버린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포지션 자체를 안전하게 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실물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시선을 좀 여러분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 증시가 재미가 없으니까 해외 증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의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삼을 것 같기도 해요. 비트코인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의견이었고요. 저의 생각이었고, 이번 주 주말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까 계획 중이거든요. 네, 휴가 기간이긴 한데 주말에 저녁에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이번 주는 이 물린 종목,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